자, 그 다음에 용신론 할게요. 하도 이놈의 용신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용신을 정의를 해드릴게요. 정신적인 방향이고요. 충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향점이죠. 지향점. 그 팔자에 용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지향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원하는 것이. 근데 용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화와 수만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원하는 팔자들은 유명과 인기,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최대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안정과 평화예요. 결국은 사람은 늙으면 노인이 되면 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과 인기를 얻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결국은 또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용신을 하나를 얘기하라면 수인데, 크게 하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화가 있고 목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금이 있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나 금은 시신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놈을 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생화했단 말이에요. 목생화. 그래서 만약에 기토일간이 임목을 남편으로 쓴다면 여자가 병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남편이 뭘 해주길 바래요? 자신이 공부를 하는데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죠? 왜? 이 남자가 떠나면 내가 안정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정된 소득이 보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자한테 어떻게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금이에요, 남자가.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에요, 이렇게. 그럼 봐봐요. 인월에 나는 용신이 뭐예요? 화거든요. 얘기 안 했나? 자, 온도에 따라서 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군요. 기운의 방향이 목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화로 가려고 그러고요. 목금은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신이 여기고요. 얘네들은 용신이 화예요. 이유가 없어요. 따지시려면 따져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토가 용신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 풀이에요, 그냥 그거는. 토가 어떻게 용신이 돼요? 토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토가 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토가 뭐예요, 토가? 제가 그랬죠. 사주는 사행 플러스 토라 그랬어요. 토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가 사상적 변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상적 변화, 수, 목, 화, 금의 사상적 변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가. 토는 그냥 그래서 주체죠. 주체잖아요. 토가 길쭉해지면 목이라고 얘기하고, 토가 확 퍼지면 화라고 얘기하고, 토가 이렇게 뭉치면 금이라고 얘기하고, 토가 요만해지면 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 토가 용신이요?
진짜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네. 자다가 남자를 긁어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행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용신론이 제가 좀 틀릴 수도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행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는 그래서 사람들의 지향점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진토가 아까 좋다 그랬는데 자월에 땅바닥의 토는 토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예. 목과 화의 거기서 조절 작용의 모습으로 봤을 때 토지 그 어떤 물질의 한 개념의 토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토는 무기토인데 천간의 무기토의 그런 기운만이 토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완벽한 토는 기토고 이건 10토고 이거는 5토란 말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10토는 완전히 이게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된 상태죠. 완성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놈은 씨를 가진 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은 씨를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역 공부를 많이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 그냥 사주 공부만 아니라 역, 주역, 정역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신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나냔 말이에요. 뭔 글자를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게 바라는 바고.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름에 태어나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여기 태어난 사람은요 이거 하라 그러면요 싫어해요. 못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까진 좋은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싫어해요. 뭐가 아이 참해요. 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요 이리로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물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도 쓰려고 그러고 이것도 쓰려고 그러지만 겉으로는 이것 쓰고 속으로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달라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음의 방향은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꾸 찾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기운이 딸리니까 받으려고. 여기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세상에 갖출 것은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갖춰야 되잖아요. 화를 만나야 폼이 좀 나잖아요. 나 100억 있는데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세상에 그런 것들을 폼을 좀 갖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학벌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 정도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사람 귀찮아하고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대자연의 오행의 순환의 법칙 속에서 사람의 정신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향 자체가. 이 사람들도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이루고 나면 이리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란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1점에서 시작해서 일수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인간의 틀이 다시 하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죠. 예.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행을 자기 생각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달려있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신 가지고 이제 또 시비 걸면 제가 얼마든지 이제 상대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주를 놓고 해석을 하면 그 사람한테 딱 검증을 하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100명, 1000명한테 검증을 해봐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고 다 맞는 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100%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수화의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달려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자기 이렇게 반대편의 기운으로 막 달려가니까, 예, 이 관점이고요. 자, 이것은 기륭화복과는 전혀, 그러니까 기륭화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지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구하는 것을 이뤘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이때 이제 용신운을 만나면 딱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가질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에?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호인이 돼요. 용신운을 만나면 그 사람 호인이 돼요.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지셨죠?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젊었을 때 비해서? 아까 용신운이 있던데 보니까. 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다 고마워요. 네? 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운이 없으면은 이렇게 느슨하게 처세하다가 다 날려요. 응? 용신운에 망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글자가 겨울에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으면 수가 용신인데 수를 쓸 만한 주변에 글자가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륭화복과 전혀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운적으로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따뜻한 기운을 얻어서 기분이 좋죠. 그런데 곳간에 뭐 쥐새끼 들어가는지 이제 모르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잘 되는 사주가 있어요. 왜냐면은 반대편의 기운을 얻었다는 것들이 응결됐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고, 또는 너무 풀어졌던 것들이 응결이 되니까 좋은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반드시 물질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물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그 용신의 글자 순화화를 통해서 만물이 소통과 순환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뭐예요? 목화, 토, 금수의 어떤 소통 여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거 들어왔다고 무조건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운 30년간 좋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30년간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사오미가 다 다르고 제자축이 다 다른데, 4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글자 다르고 5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글자 다르고 미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글자 다른데,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미대운 정도 가면은, 네? 미대운 정도 가면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미대운 정도. 그 다음에 축대운 같은 거 가면은요, 망하지는 않는데 보통 자축대운 걸어갈 때 이렇게 삶의 안정은 돼 있어요. 근데 삶이 답답해져요. 네, 먹을 것은 그대로 있어요. 이때는 실리는 채우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억누르고 펼쳐지지가 잘 않아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제 멋있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차도 좋은 놈 타고 다니고 사무실도 큼직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수가 없으면 홀랑망해요. 여기저기 다 저것도 내 거다 저것도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데 보통 5대운까지 그러다가 미대운 가면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미대운을 잘 쓰는 케이스가 조금 드물어요. 원숭이 신자가 있거나 팔자에, 예? 원숭이 그러면은 좀 덜 망하게 만들어요. 덜 망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를 않아요. 소모적으로 흐르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커져가지고 덩치가, 원숭이 신자가 있거나 뭐 하여튼 저것이 묘가 있는데 해가 같이 붙어 있거나 해수가 있거나 이러면 좀 완전히 폭삭 안 망해요. 나머지 글자는 다 망해요. 보니까.
이 소모일변도로 어떻게 해야 돼? 소모일변도로 그냥 나가버리고 목화를 쓰잖아요, 얘는. 운동의 방향도 목화, 그죠? 해묘미 목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더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엄청 더우면 돈 계산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저기 뭐 아이스크림 하나 있는데 산꼭대기 올라가 헉헉 대고 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물 한 병에 5,000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사요 안 사요? 그럼 다른 데 구할 거 죽겠으니까 그냥 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어떤 개념이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버리면. 너무 추우면은 이제 웅색해지죠, 사람이. 답답해져요, 사람. 그래서 용신은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의 지향점과 이게 그냥 저 목표 지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운에서 이 뭐 화가 와서 좋다, 수가 와서 좋다 이딴 얘기는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수가 용신이라서 수가 오면은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지금 이 얘기는 대운에서만 지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운은 또 다르게 이제 거기에서 관점을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용신만 잡으면 뭘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사주 해석은 오행의 소통이에요. 소통이지, 그거를 무슨 하여튼, 올해가 무슨 개사년이면은, 선생님이 수용신이면은, 올해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안 좋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개사의 상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개가 들어와서 내 팔자에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가 들어와서 내 팔자에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신적으로 뭐 이로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수대운이시잖아요. 수대운이신데 지금 천간에 수가 들어오면 조금 급하다는 생각은 하겠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죠. 내 현상을, 상황을. 그 정도지. 그게 그렇다 해서 뭐 돈이 나간다는 아니죠. 마음이 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용신은 그러니까 기운의 노름일 뿐이라니까요. 그거 자체를 놓고 무슨 좋다 나쁘다에 어떤 결정 도구로 쓰는 순간 이미 사주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손님들은 꼭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제 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올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손님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 색깔이 분명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관점에서 얘기해 주면 돼요. 뭐가 좋은 건데요? 돈이 많이 벌면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길 바라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총 대략 1년 따져서 한 5, 6천 버는데 예를 들면 한 7천만 원 버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 정도 벌 것 같네요. 좋고 나쁜 거는 자기 마음이지. 작년에 2억 번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고 작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번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건 자기 관점이지 내 관점 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원하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물어. 응? 지금 제가 운이 좋아요? 운이 지금 나쁜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요. 뭐가 나쁜데요? 어떻게 돼야 나쁜 거예요? 직장 일단 내가 보니까 직장은 안 잘릴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먹고 살 만큼 들어올 것이고,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반대로 물어봐요. 월급 나오든 월급 계속 나오고, 큰 문제 없고, 그냥 그래, 그러면 좋은 운이에요, 나쁜 운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런 운일 뿐이에요. 평범한 운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좋고 나쁜 운은 1%에 지나지 않고요. 1%에서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이에요. 나머지는. 왜냐면은,
작년에 1억 벌었던 사람이 올해 1억 버는데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평이하잖아요. 1억 벌고 올해 8천만 원 벌으면 올해 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조금 올해 부진했다 이 정도 느낌이지. 갑자기 1,000만 원 벌던 놈이 1억을 버니까 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1억 벌던 놈이 계속 1억 벌면 좋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술사가 뭐 그거예요. 자기 술사, 자기가 2, 300 버니까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운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술사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멀쩡한 팔자를 나쁘게 만드는 케이스가 그 말로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멀쩡한 사주를. 애정운이 안 좋다,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얼마나 어떻게 돼야 안 좋은 건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으니까 상대방이 그 정도 되면 안 좋다라고 이제 아주 막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너는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 돈을 바라는 여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남편 좋은 거 보고 인간성 좋은 거 보고 살았는데 뭐가 남편 복이 없냐고요. 잘하는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관점이 너무 주관적으로 이거 좋네 나쁘네 평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올바른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사가 그걸 가지고 뭐 물론 립 서비스로 아이고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소리가 좋으니까. 근데 나쁜 소리를 할 때 그거를 대놓고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버는데 20대 사회인이 와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벌어요. 80만 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찌질해. 예? 찌질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소중하고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운 나쁘다고 얘기할 건가? 그냥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줘야 되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사가 지가 잘났다는 생각이 깍 들어 있으니까 자꾸 자기 관점으로 그걸 쳐다보니까 좋다 나쁘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그 사람 관점에서 그냥 어떤 느낌이겠다라고 전달만 해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해 어떤 송사수가 있는데 하면 안 돼. 그런 건 되게 해줘요. 송사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러는 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걸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시간에 이제 보통은 소송이요. 그걸 떠나서 감정 때문에 소송을 걸거든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을.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빌렸었는데 안 빼주면 어쩔 수 없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소송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되지. 내가 왜 판단해줘? 그렇잖아요. 응? 그 사람이 그 애는 송사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네, 송사하면 지시니까 별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뻔히 손해 보고 질 거를 뭐 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면 뭐 이길 것 같은 거는 하면 이길 거는 같은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억울하면 하시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 나쁜 새끼 그냥 확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막 이혼을 시키고 멀쩡한 사람을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상대방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근데 그 사람도 생각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거든요. 쥐가 뭔데 나한테 하라 말하지?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해줄 소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들을 준비도 안 되는데. 사주 하나 또 보죠.